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다 싶으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그리고 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임산부 같은 경우도 이제 임신 중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노출이 커질수록 선천성 태아의 기형 위험이 커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더욱더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꿀팁들 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진영, 장보람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번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재무 전문가 최진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2021년 우리 1년 동안 계획 세웠던 한 달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2021년 다시 한번 내 계획 잘 세웠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내 보험을 부탁해 보시면서 보험의 꿀팁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네, 오늘 뉴스에 봄을 알리는 복수초가 벌써 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이런 봄꽃처럼 활짝 핀 보험을 알려드릴 재무 전문가 장보람입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내 보험을 부탁해서는 여러분의 보험과 관련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혹은 나 보험 하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어떤 주제를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태아보험 왜 가입해야 되나요? 인데요. 저희가 늘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막 결혼한 새내기, 우리 이제 식구들을 보면은 고객님들에 대한 질병에 대한 혜택 또는 모든 이제 그런 질병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꼭 태아보험을 들어서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질병 분류 코드로 인해서 내가 보장의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는 우리 새내기 결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태아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선천 이상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어떠한 질병으로 보상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태아보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할 테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 자녀가 태아보험에 관심을 있거나 아니면 태아 때 들어놓은 보험이 지금 현재도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태아보험과 관련된 내용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제 뭐 출산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출산 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님도 좀 그러한 고민으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고민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임신 5주차 예비 엄마입니다. 임신한 후 어디서 들었는지 태아보험 가입 전화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보험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보니 예비 엄마들 카페에 태아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과반수 엄마가 요즘은 실손의료비 혜택이 다 된다며 따로 실손의료비만 가입하거나 입원 일당이나 골절 진단비 같은 확률이 높은 부분만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딱히 아픈 것도 없어서 어머니가 보험 해지 후 그냥 살다가 성인이 돼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후에 기본적인 보험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보험에 관한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보면 아이가 아플 경우 치료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아보험 가입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태아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건지 또 성인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 먼저 사연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 임신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내 아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보험과 관련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태아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태아보험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태아보험은 말 그대로 출생 전에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이나 출산 후에 발병될 수 있는 선천적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인데요. 또한 요즘에는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게 바뀌어서 산모에 대한 임신, 출산, 산후기에 대한 질병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기 또한 출생 전후와 더불어 성장기 자녀들에 대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 하나만 잘 가입을 해 놓으신다면 후에 따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성인이 되셔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담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임신 중에 표와 같이 우리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병원 갔을 때 우리 이것저것 검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검사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선천성인 태아 장애 또는 예를 들어서 입천장이 갈라진 상태인 우리 구개열, 그리고 입술이 갈라진 구순열, 그리고 염색체 이상인 다운 증후군에 대한 검사 질환도 받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우리가 이제 5주가 지나고 나면은 선천적인 기형, 그리고 신체의 결손에 대한 크고 작은 장애율에 대한 거, 그리고 출산 후 조산, 그리고 저체중 출산 등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나 또는 장애로 인한 수술 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에 대한 질병 또는 상해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시다시피 매 주에 따라서 주수에 따라서 우리 검사하는 태아 상태를 관찰하고 질병 유무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질환을 미리 예측하고 관찰하는 부분에서는 태아보험의 보장의 범위 또한 전부 다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아망 관련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산모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또한 산모는 유산, 임신성 당뇨, 질병이나 난산으로 인한 제왕절개 수술까지 출산 전후에 해당되는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검사로 인해 태아보험은 조기 발견이 매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셔야 확실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몇몇 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질병들이 뭐 확률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선천성 질환 같은 경우는 운이 좋고 또는 뭐 부모님들이 옛날에 소위 말해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확률이나 그러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실제로 2019년 통계청의 우리 자료를 인하면 2.5kg 미만의 저체중아 출산 비중은 6.6%, 즉 100명 중에 7명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현재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늘어나는 걸 추세를 봤을 때 현재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올 거고 또 환경에 대한 호르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체중아 또는 기형적인 선천성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또 태아의 선천 이상인 입천장이 갈라진 우리 구개열 그리고 입술이 갈라진 상태인 구순열 같은 경우도 50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또한 염색체 이상인 다운 증후군으로 인해서 700명 중 1명이 일어난다는 비율로 봤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외 2016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태아의 선천 이상 발생 확률이 2016년도에 이미 10%를 넘긴 상황이었고요. 현재도 예비 엄마 아빠들의 고령으로 인한 고령 출산, 음주나 흡연 등 식습관, 생활습관, 또한 환경호르몬 등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로 선천 이상 출산율은 매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 현재 저출생 우리 비율이나 선천 이상적인 우리 출생 비율로 보면은 10명 중에 1명에서 2명꼴로 우리 발생이 되고 현재 또 일어난다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면 현재 앞으로도 태아 질병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태아보험이 왜 꼼꼼한지를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님도 꼭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산율도 지금 점점 더 낮아지는 상황에서 여러 이제 환경 요인으로 뭐 저출산아 그리고 이제 선천성 이상 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태아보험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질병을 정확하게 질병 코드로 분류하자면 Q00부터 Q99까지, 또 산모의 임신 출산, 산후기에 해당되는 코드는 500부터 599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사연에서 예비 엄마분들이 실손의료비만 가입을 하시면 전부 보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입 시기마다 다르지만 실손의료비는 모든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는 면책사항과 면책기간을 두는데요. 즉 이런 질병에는 또 이런 상해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이런 질병에는 이런 상해에는 며칠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산모분들이 이러한 약관상 사항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뭐 태아보험을 들어야 한다, 말아야 된다, 뭐 골절진단비만 들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사연자님의 문자를 한번 주셨는데 보시면 현재 착한 실손 의료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아의 선천성 우리 선천성 질환의 뇌질환 코드에는 Q00부터 Q04까지 질병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Q00부터 Q04는 우리 신생아 뇌출혈 로 인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라고 약간의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모의 경우는 산모의 임신, 출산, 그리고 산후 후기에 대한 거에는 500부터 599까지 질병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착한 실손 의료비에 한 사고당 질병 또는 상해로 사고 하나당에 365일의 한도가 있으며 동일 사고일 경우에는 90일 면책 기간까지 있으니 이것 또한 우리 산모들이 현재 내가 태아보험 또는 들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정신 및 행동장애인 F코드에 대해 부분적으로 면책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항에는 불안장애, 수면장애, 폭식증, 언어장애 등 많은 코드가 포함이 됩니다. 많은 자료에서 성장기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또 크고 작을 뿐 어느 정도 정신질환을 다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에 해당되는 질병도 부분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폭식증으로 인해 비만이 와서 약물치료 및 건강클리닉 같은 시술을 받았을 때 비급여에 해당되는 진료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자녀가 5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학년 됐는데 몸무게가 한 60kg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병원에서 위절제술 다이어트에 대한 그 이제 해당 사항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한테 다이어트 약도 먹이고 한약도 먹이고 그걸로 인해서 실손의료비 청구를 했었는데 아까 전 우리 장보라님 전문가님 말씀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즉 실손의료비만 가입을 했을 때에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고객 이제 시민들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아 부분적으로는 특히 산모나 임신, 출산, 산후 후기에 해당하는 500부터 599까지는 모든 질병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실손의료비만 이제 가입하기에는 태아 예기치 못한 광범위한 질병에 대한 보장은 이제 많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태아보험과 성인보험의 또 다른 점 좀 뭐가 있을까요? 네, 태아보험과 성인보험의 차이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외에도 보험료, 또 보험 가입 금액, 또 납입 면제 사항이 크게 다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태아보험은 성인보다 이제 많은 그 보장에 저렴한 보험료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보험료는 우리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태아보험하고 성인보험은 보험료가 많이 개입 차이가 나잖아요. 네. 네, 많이 나는데 태아보험은 우리도 늘 알다시피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도 많고요. 그리고 상품마다 회사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아보험은 우리 예를 들어 20년 납입에 100세 만기로 이제 하시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3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진단비 3천만 원일 경우는 태아보험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54,800원 정도, 그러니까 55,000원 정도가 되시는데요. 이거를 어린이 보험을 제외하고 31세 성인 남성 기준으로 우리 20년 납입에 100세 기준으로 보장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암 진단금이 4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1천만 원 가입을 했을 시에는 가능할 정도 금액은 55,240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 성인 기준으로 보험료에 보장받는 범위와 그리고 이제 태아보험 때 가지고 가는 보장의 범위 또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부모님이 현명하시다고 하시면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태아보험 때 모든 질환의 100% 범위에 넓게 들어놓는 게 성인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보장의 범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죠. 네, 또 만약 태아보험 가입 금액과 성인보험 가입 금액을 똑같이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태아보험에서는 54,800원의 보험료였으면 성인보험에서는 16만 3,750원의 보험료로 태아보험과 11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심지어 한 증권당 가입 금액 초과로 한 회사로 가입할 수가 없어 두 개의 회사로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이처럼 보험료나 보험 가입 금액을 생각을 하시면 태안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현명하신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납입 면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납입 면제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지난 방송에도 저희가 납입 면제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납입 면제라 하면 피보험자가 납입 기간 중에, 그러니까 즉 보험료를 납입하는 그 중간에 약관상에 정한 재해나 상해 또는 그 질환으로 노출되었을 경우에 우리 장애 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차후에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을 우리 납입 면제라고 합니다. 성인보험에서는 납입 면제에 해당되는 항목이 대부분 사진과 같은데요. 우리 뭐가 있냐면 일반암으로 우리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간경화 신부전증 그리고 상해나 질병 후유 장애 8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납입 면제를 받는데요. 이럴 경우 납입 면제에 해당되셔서 보장만 받게 되는 거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보험 즉 태아보험에서 거쳐 어린이보험, 성인보험까지 되었을 때는 납입보험료가 성인과 태아보험에서는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현재 내가 태아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린이보험을 가지고 있고 그 어린이보험이 현재 성인보험까지 유효하게 넘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내가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는 납입면제 기간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진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실 듯 성인보험의 납입 면제는 상해 또는 질병 후유장애가 80% 이상, 또 일반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인데요. 반대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보시면 성인보험과 달리 대부분 납입 면제 사항이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상해 50% 이상 후유장애, 일반암,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성인보험과 차이점은 유사암과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질환으로 발생했을 때 납입 면제되는 시점인데 이제는 익숙해질만 하죠. 앵커님, 납입 면제하면은 익숙해지고 또 뇌혈관하고 심장질환 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아보험에서의 우리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의 표를 보시면은 성인보험은 급성심근경색 발생 시에는 납입 면제 비율이 10%밖에 안 되지만 태아보험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 시에서는 납입 면제가 100%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또한 태아보험에서는 뇌혈관 진단 시 납입 면제가 100% 된다라고 하면 성인보험으로 우리 뇌출혈 또는 뇌졸중 발병 시에는 납입 면제가 그만큼 축소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뇌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뭐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도 든든하지만 질병이 발병되면 바로 이제 납입 면제 기능이 또 가능하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성인보험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사암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보험회사의 암 분류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표를 보시면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해당이 되고요. 소외암에는 남녀 생식기암, 방광암이 해당이 됩니다. 또 이런 유사암과 소외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암을 이렇게 좀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병률 때문에 뭐 보장 범위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발병물 때문에도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 암이 생기는 범위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암이냐 소외암이냐 유사암이나 이런 경우도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유사암의 중요한 이유도 발병률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우리 보건복지부의 암 통계 자료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 암의 1위는 위암, 2위는 갑상선암, 그리고 3위는 폐암, 4위는 대장암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녀별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위암, 갑상선암, 대장, 남녀 생식기 그렇게 암 등이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통계 자료로 유사암을 보시게 되면 먼저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위나 대장암 이런 것들은 유방, 이런 것들은 제자리암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은 부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제자리암에 우리 암이라고 하는 거는 별다른 증식과 침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피암이라고도 불리게 하는 우리가 그 암 진단비일 때 혹시 연기암이라고 들어보셨죠? 장보람 전문가님. 네. 그런 것처럼 유방암의 우리 연기암일 때에는 사진과 같이 침륜과 증식이 없을 시에는 우리 연기암이라고 이제 가만히 있는 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계성 종양의 양성 종양과 특성 악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 특성이 같이 발견돼 있을 시에는 악성 종양과 양성인지 정확한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의 종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국 표준 우리 질병 분류사인에 보면은 D37에서 D48까지는 행동 양식의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난소 또는 직장, 신장, 방광,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에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사암의 발병률을 보시면 환자의 대략이 우리 4명에서 5명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1명이 거의 유사암 환자라고 볼 수 있으면 이 빈도수만큼 적은 빈도가 아니거든요, 현재. 그래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서 이러한 유사암 제도에서는 납입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인에서 암보험으로 가입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태아보험 때 정확하게 이러한 암 분류나 암 진단 자금을 보상의 범위를 정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면 납입면제 있을 때 훨씬 더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 면제받는 데에도 범위가 더 넓은 경우인 거죠. 네, 결론적으로 태아보험과 성인보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서 태아보험을 가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은 선천질환인 질병코드 Q코드에 해당되는 질환들과 임신, 출산, 산후기에 해당되는 O코드 질병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을 전부 보상을 해주고요. 실손보험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몇몇 질환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선천질환은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성인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가입 금액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며 납입면제 사유 또한 암,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보상 범위도 또한 금전적인 요건도 성인보험보다 태아보험이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지인 중에서도 그 아이가 이제 뭐 저체중아로 태어났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뭐 고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맞아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뭐 실제로 좀 많이 있나요? 실제로 저희가 청주에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심장이 커서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H 회사에서 그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회사에서는 보상을 못 받았던 경우예요. 못 받았던 경우인데 이런 것처럼 똑같이 태아보험에서도 각 회사별로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났을 때 보상의 범위가 다릅니다.
심장 쪽이든 뇌 쪽이든 그리고 이제 콩팥이나 이런 쪽으로도 회사별로 다르니까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 고객님 사례 중에 한 번 보시면은 태아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즉 심실중격 결손이라는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이 심실중격 결손은 좌심실, 우심실의 심장 중간 사이에 벽이 생겨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즉 결손이 생기는 질환인데 호흡을 빨리 할 때마다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호흡이 바깥으로 새는 증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도 혼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부전증의 소견까지 합산해서 만성 이제 질환까지 이루어진 상태인 건데 영양 상태도 부족해 보이고 이런 상태로 인해서 자녀가 선천심장증으로 이제 25%에 해당하는 빈도수가 매우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이니 우리 시청자님들도 내가 태아 때 보험 들어놨으면 그거 현재 유지 중이라고 하시면은 회사별로 이런 심장 질환의 초기 진단이 왔을 경우에도 질환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약관상으로 분류코드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례자님이 말씀 주셨던 심실중격 결손이란 질병은 결손 크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매우 다양한데요. 사례자님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결손 크기가 좀 커서 부득이하게 수술을 요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한테 태아보험을 약관상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잘 가입을 하신 부분이어서 정상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다 받으셨고요. 지금은 자녀분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례자님이 가입하신 태아보험 가입 내역을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우리 해당 사례자님의 보험 내역을 보시면 다행히도 태아 때 너무나도 든든하게 잘 드러났던 보험이라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많은 보상을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례자님 표를 보시면 여기 담보에 보시면 아까 전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듯이 Q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장보란 전문가님 Q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천질환에 네,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네, 선천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담배 Q가 붙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선천적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질환을 가지고 났을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지금 태아보험으로는 이제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 수술비, 우리 선천성 질환일 경우 Q코드로 해서 2천만 원씩 각각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 수술비 또한 2천만 원씩 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질병수술비 Q입니다. 이 질병수술비 Q가 50만 원이 든든하게 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이제 자연분만을 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골절이나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골절 진단비도 Q로 들어져 있고요. 상해 수술비 Q,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가 상해는 1억 한도이고 질병 후유장애는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가 1에서 5종이 1천만 원, 그리고 선천 이상 진단을 받고 수술했을 때 각각 500만 원씩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 선천 이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일당 5만 원씩,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에 각각 5만 원씩 준비해서 우리 여기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월 보험료가 85,300원으로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가입을 설계해 드렸습니다. 네, 이 가입 내역 중 심실중격 결손으로 인한 수술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시면 사진과 같은데요. 먼저 선천 이상 진단비 500만 원과 그로 인한 수술비 500만 원, 또한 선천 이상으로 7일 동안 입원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입원 일당 5만 원씩 7일 2번 해드렸고요. 또 심장 관련 시술비라고 따로 수술비가 있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험금 300만 원과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질병수술비 Q에 대한 수술비 50만 원까지 총 1,420만 원의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태아보험을 지금 가입한 후에 심실중격 결손으로 인해서 지금 지급받은 보험료 1,400만 원이 넘습니다. 태아보험에 이제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정말 다행스러운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태아보험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이제 질병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엄마 뱃속에서 내가 이제 또 잘못되어서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질환 또한 고통이 주어지는 것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우리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엄마가 건강해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도 있지만 출산하기 전에 양수가 터지는 경우도 우리 많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면은 양수가 터져서 조산을 할 경우
이제 조산을 하게 되었는데 출산 시 태아의 골절이 동반돼서 이제 미리 조산을 하다 보니까 출산할 때 태아의 이제 골절이 동반돼서 수술한 이제 사례자님이 있습니다.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조산으로 인해서 저체중아를 낳고 그리고 출산과 동시에 골절 위압으로 인해 이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한 달 정도 이제 또 입원한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병원비는 엄청나게 많이 포함돼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우리 또 장보라 전문의님께서 너무나도 설계를 완벽하게 잘 해주신 덕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다 되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우리 이분이 어떻게 또 양수가 터져서 우리 자녀에서 어떤 보험으로 혜택이 되었는지 한번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암진단비 3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씩 각각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뇌혈관 Q로 진단받았을 때 수술비 진단받았을 때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과 수술비에서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진단비, 질병 수술비, 그리고 골절 진단비, 그리고 상해 수술비가 Q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받는 보상받는 거를 각각 50만 원과 상해 쪽은 100만 원씩 우리가 가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상해 휴유 장애로 1억 한도로 이제 3%부터 100%까지 가입 들어 있고요. 골절 수술비 100만 원 Q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저체중아일 경우에 저체중아로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보통 20일에서 한 달 이상으로 입원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입원비를 3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선천 이상으로 진단비 또는 수술했을 경우에 각각 500만 원씩, 그리고 그 질환으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경우에 각각 3만 원씩 우리 보상을 해드렸는데, 이중 출산 시 골절로 인한 수술 보장금을 이제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 지급이 되었는데요. 태아보험의 지급 보험 내역을 한 번 더 보시면은 골절로 인해서 수술 내역을 이제 보장을 받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골절 진단비와 수술 골절 진단비, 그리고 상해 골절 수술, 상해 수술비, Q 진단으로 해서 보장금이 각각 250만 원씩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저체중아 입원 일당 3만 원씩 이 아이가 20일 정도 입원했어요. 그래서 20일 정도 곱하기 해서 들어가고, 상해 입원 일당도 네, 똑같이 3만 원씩 20일에서 총 이 사례자님에게 지급한 보험료는 37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태아의 선천 이상적인 이성 질환에서는 지급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와 보험을 들 때 또는 들 예정이신 산모들은 꼭 한번 내보험을 부탁해로 전화 주셔서 저희 전문가와 한 번 더 상의해서 신중하게 내 태아보험의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내 아이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장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 이번 기회에 좀 점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 1877-3249번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살펴볼 차례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화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0세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0년 전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고 현재 어머님만 계시는데요.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머니도 예전 그 아버지와 동일한 보장으로 월 10만 5천 원으로 8년째 납입 중입니다. 얼마 전 엄마도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위 100% 절제 수술을 하셨는데 지인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을 보니 80% 이상일 경우라고 되어 있긴 한데 혹시 이것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질병 후유 장애란 우리 네. 질병 후유 장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또는 영구적인 신체에 장애가 남을 시에 그 가입 금액의 한도만큼 나눠서 지급받게 되는 것을 우리 질병 후유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질병에 그 노출되는 게
받는 게 아니라 노출되었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만 좀 받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네, 보상인 그러니까 거죠.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나 질병 후유 장애로 인해서 만약에 3%에서 2%, 뭐 5%, 10%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3%부터 100% 있으니까 가서 받아야지 해서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해서 딱 주는 게 아니라 되게 까다롭습니다. 신체에 남아있는 우리 영구적인 정신적인 또는 육체의 훼손 또는 그 기능이 상실을 한 상태를 말하고요. 특히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더욱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영구히 고정적으로 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교로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 그 기간이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급률에 대해서 최대 20%까지 장애율을 지급해서 지급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하의 해당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치료를 해도 더 이상 기능의 장애나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만 해당 지급의 3%부터 100%까지 나가는 게 바로 질병휴유장애 보상제도인 거죠. 네, 질병휴유장애는 넣어야 한다, 아니다, 넣지 말아야 한다로 참 말이 많은 담보 중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담보 중 하나기도 한데요. 이 담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넣으면 분명 도움이 되는 담보 맞습니다. 신체 전부를 보상도 해주고요. 다만 소비자 혼자 청구 시 이를 분쟁이 많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넣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참 말이 많은 담보 중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오히려 뭐 있으면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앵커님은 보험 많잖아요. 네. 그죠? 앵커님도 질병휴유장애 3%부터 100%까지 있으세요? 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까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지금은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저희는 휴유장애라고 80%에서 100%까지가 통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넣으면 당연히 좋죠. 넣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 질병휴유장애가 개정 전의 상품과 개정 후에 지급되는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고객님들한테 보험 설계를 해줄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주는 게 보험 가입의 기준이 우리 3대 그러니까 의료 실손 의료비, 그 다음에 3대 진단비, 그 다음에 이제 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 수술비, 그 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 순으로 고객님한테 거의 필수적인 상품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개정 후에는 질병 후유 장애가 지급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까맣고 그리고 소비자하고 분쟁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장단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은 고객님한테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험 가입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죠. 네, 2018년도 4월 개정 이전에는 표를 보시면 디스크뿐만 아니라 고관절, 무릎, 발목 등에 해당되는 인공관절과 난소 적출, 노안, 또 치아의 5개 이상 결손으로 발생되는 틀니, 약간의 치매 등 신체 전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장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다발성 질환부터 노인성 질환, 또 중대 질환까지 질병으로 인한 휴유장애가 발생됐다면 경미한 상태부터 중대한 상태까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이제 정말 좋은 담보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질병으로 인한 휴유장애가 90%는 후천적 장애라고 하는데요. 개정 전에는 노화로 인한 질병, 또 디스크, 고혈압, 백내장, 인공관절 등 전부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보상을 해주다 보니 질병 휴유장애 3%부터 100%로 받는 보험료가 200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보상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300 정도가 나가게 되고, 그렇다 보니 보험회사 손해율이 너무 크게 올라서 보험회사가 손해가 크게 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한쪽 눈 실명이라든지 그리고 만성신부증으로 인해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경우 또는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악화가 되어 인공관절 삽입 시 이렇게 수술을 할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만요. 똑같은 신부전증이라 하더라도 평생 동안 투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병휴유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단 또한 받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뇌경색증으로 인한 우리 편마비, 한쪽 마비나 이런 게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질병휴유장애 담보를 보상받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질병으로 인한 휴유장애 발생되는 거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담보이긴 해요. 그죠? 네.
네, 이제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보상 부분을 더 까다롭게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가입 금액 축소 한도 등 이러한 일반적인 개정이 아니라 이제 휴유장애 분류표랑 장애평가 분류표를 전부를 변경해버린 이제 정책이었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 전 개정 전 보상 지급 부분보다 보상의 지급 부분 사유가 많이 까다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보상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휴유장애 분류표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보장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이 보장을 받는 기간과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 말해 우리가 디스크 협착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바로 휴유장애가 발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휴유장애 진단을 받고 디스크 수술을 하고 휴유장애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 통증을 동반하는 장애를 지장을 주어야만 보상을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보상을 질병 휴유장애 진단 받고 바로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기간과 개월과 그거에 따른 일상생활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휴유장애 발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단순 질병이 이제 발생을 하고 진단받고 이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만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상받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보상받기 참 어렵죠. 질병 휴유장애 예전 같으면은 너무나도 좋은 상품이었는데 지금 그렇다고 지금 좋은 상품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휴유장애 발생했을 게 이제는 조건이 많이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건데요. 우리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추간판 탈중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인 건데요. 기존에는 평가 기간이 따로 없었다라고 하면 개정 후에는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평가를 받아야만 휴유장애 발생하는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 다리 인공관절을 삽입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경우에는 30%에 대한 해당이 되고요. 지급을 해줬다라고 하면 예전 상품에는 지금 개정 후에는 심한 장애를 남겼을 때라도 하더라도 20%밖에 현재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신경계 장애의 경우를 따르면 기존에는 6개월 지속 시 치료를 하고 장애 편장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12개월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고 해야만 장애 평가를 받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외에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장애 판정을 받는 기간이 매우 길어짐에 따라 영구장애 판정을 받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유장애 3% 효율성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데요. 질병휴유장애의 3%가 가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영구적인 기능 상실을 또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은 담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3%에 대한 보장 3%부터 100%까지 되어 있는 특약으로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부위는 바로 생식기관이겠죠. 양쪽 난소를 전체 적출 시에 50%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3%부터 100% 질병 휴유장애를 3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하면 난소의 양쪽 적출로 인한 장애 지급은 1,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한쪽만 절제했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지급표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와 같은 이유로 좀 보장을 고민한다면 차라리 뭐 진단비나 이제 수술비 쪽으로 조금 더 든든하게 보장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암으로 인한 이제 위절제 수술인데요. 위나 췌장으로 100% 또는 뭐 반을 이제 절제를 했을 경우에는 50% 이상의 절제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질병 휴유장애가 3%가 아닌 80%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3%에서 100%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50%에 대한 지급률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80%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이 없고요. 다만 휴유장애 80% 이상의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두 개의 청력을 모두 상실할 경우가 80%에 해당이 되고 심장 기능을 완전히 잃어서 심장 이식 수술을 했을 때가 100%이기 때문에 또한 이런 80% 이상 장애율은 매우 낮고 질병으로 인하면 장기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으면 사실상 80% 이상 후유장애를 진단받기가 매우 어려운 정도고요. 차례자님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가 지금 위암으로 인해 위를 전체를 저출했을 때는 5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받기가 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가입하시는 게 너무나도 좋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자녀라면 꼭 가지고 가면 더 좋은 담보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태아보험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천 이상적인 질환에서도 3%부터 100%까지가 지급이 너무나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태아를 임신 중 출산을 예정되고 있다라고 하면 태아보험에도 질병 후유장애 꼭 담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가입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내보험을 부탁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꼼꼼하게 한 번 더 상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 뭔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보험을 부탁해 전문가들에게 연락하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제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 궁금증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착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혈압으로 약을 1년 이상 복용하셨는데 요즘은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면 질병 후유장애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한 지 1년 이상 되셨으면 질병 후유장애 3% 지급 가능한가요? 질병으로 인해 진단받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못 받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라면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난감합니다, 지금. 네, 고혈압 진단 후 일정 조정 기간 후에 후유장애 보상 가능은 하지 않습니다. 네, 보상이 안 되고요. 고혈압 진단으로 보상을 받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예를 들어 약을 드시고 그 약값에 대한 이제 발생되는 비용은 실손의료비에다가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고혈압으로 인해서 합병증, 그런 것들이 발병해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대해서 가입 중인 특약에 따라서 현재 보장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즉 고혈압으로 인해서는 질병 후유장애 진단받기는 어렵고요. 그걸로 인해서 합병증이 동반되어서 질병으로 인해 진단을 받았을 시에만 3%부터 100%까지의 분류 순으로 해서 지급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간 이제 고혈압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동반돼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라는 점 함께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31세 여자입니다. 이번에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질병 후유장애를 넣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받으려면 범위를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네, 질병 후유장애는 3%부터 80% 또는 3%부터 100% 또는 20%부터 100% 또는 20%부터 80% 등 구간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직 차에 초년생이고 또한 여성분이시니 3%부터 100% 범위에 해당되는 담보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만 앞서 말했듯이 보장의 범위를 잘 아시고 가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이제 산부인과 질환으로 많이 내원을 하시죠. 난소 양쪽 적출 시 후유장애가 50% 지급되는 거에 해당됩니다. 또한 후유장애도 보험사별로 각각 보험료가 크게 많이 다르니 꼭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질병 후유장애와 관련된 보장 범위들 좀 제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좀 전화하셔서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어요. 02-2638-3958번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끝났다고 해서 나 궁금한 거 못 물어봤는데 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02-2638-3958
958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